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1회전 보내드립니다. 해설에는 원성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설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좀 명절을 앞두고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초 하세배 이후로 처음 하는데요. 네. 제가 방송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또 한국 기사들을 또 응원하는 또 좋은 자리를 맡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판팅이 구단과 좀 친해질 계기가 있었는데 중국으로 놀러 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원성진 구단 시합 갈 때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기회가 닿지 않았네요. 네, 저도 정말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좀 이번에 아쉽게 참가를 못하게 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천부배는 초청전으로 펼쳐지는 바둑 대회입니다. 먼저 어떤 대회인지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중국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자, 한국에서는 7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세계대회답게 유럽, 북미 선수들도 초청을 했는데 중국 선수들이 가장 인원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자국에서 주최하는 세계 대회다 보니까 좀 시드가 많이 이 자국 선수들한테 갔고요. 네. 네, 한국도 7명, 그래도 최정예 멤버가 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대회가 좀 대국 규정이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네, 전체 32명의 기사가 참가를 하는데요. 이제 16명씩 A조와 B조를 나누고 각자 16강 토너먼트를 진행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우승, 준우승자에게는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A조 우승과 B조 준우승이 다시 한번 4강에 겨루게 되고 네. B조 우승자와 A조 준우승자가 다시 또 겨루게 됩니다. 교차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축구 조별리그가 좀 떠오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둑 세계 대회라면 항상 토너먼트가 거의 주를 이뤘었는데요. 네. 이번에 약간은 축구와 좀 접목을 시킨 좀 새로운 대회 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승 상금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 중국 돈으로는 200만 위엔이 주어지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솔기 5회, 범은 7치 반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대진 추첨이 완료가 됐는데요. 먼저 A조 대진입니다. 최철한, 이창호, 강동윤 한국 선수로서는 3명이 참가를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한국 기사가 최철한 천야오의 굉장히 좀 껄끄러운 기사랑 만났고요. 네. 또 이창호 구단이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했는데 또 저번 LG배 우승자 세어라오 구단과 만났습니다. 네, 세계대회 본선이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구리 구단도 반갑습니다. 강동윤 구단을 만났어요. 네, 예전에 굉장히 두 기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강도윤 구단이 구리 구단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었는데 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B조 대진 살펴드리겠습니다. 총 4명의 한국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천부배는 국가별 분산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대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해요. 네, 보통 세계대회의 경우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재추첨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처음 정해진 조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강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즐비합니다. 박정환 구단, 이동훈 구단, 김지석, 허재. 또 중국 선수들은 13명 중에 10명이 타이틀을 획득했던 기사들이거든요. 네, 한 명도 만만한 선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신진서 구단, 손이 좋네요. 네,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최근에 기세도 좋고 또 사실은 세계대회에서 조금 대지는도 최근에 괜찮은 편입니다. 돈이 많이 따르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일리아 슈크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둑TV에서는 오늘 두 판의 대결을 중계해드리는데 먼저 빅매치입니다. 김지석, 허재. 네, 첫 판부터 두 기사 우승 후보 기사끼리 만났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좀 성적이 부진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용성전 우승을 하고요. 또 이제 아빠가 됐죠, 얼마 전에. 네. 그러면서 다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허재 구단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세계 대회에서는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는 4대 3으로 김지석 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일전입니다. 박정환, 이치리키료. 이치리키료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치리키료 8단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도에 농심배
본선에서 네, 좀 성적을 냈었고요. 계속 그 뒤로도 농심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좀 한국 분들에게도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박정환 구단 상대 전적에서는 2전 전승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판의 바둑을 중계해 드릴 텐데요. 바둑은 뭐 한국 시간으로 1시 반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바둑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빅매치죠. 김지석 허재 한중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LA 천부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각자 2시간에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어찌 보면 2시간, 세계 대회 치고는 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는 거의 3시간, 각자 제한 시간이 3시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인공지능의 이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시간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점심시간 너무 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 시각으로 1시 반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돌가리기 결과 김지석 구단이 100을 주게 됐어요. 네. 아마도 커제 구단은 예전에 100번 승률이 좋기로 유명을 했고요. 또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100을 잡는 것이 두 기사 모두 100을 좀 더 잡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동안 7번의 대결이 있었는데 올해 인연이 꽤 닿는 것 같아요. 벌써 3번째 만남이에요. 네. 사실 농심배 네, 마지막 대국에서 김지석 구단이 거의 저였으면 던졌을 수도 있는 바둑을 네. 돌을 걷었을 수도 있는 바둑을 끝까지 좀 끈기로 역전승을 했었죠. 초반에 사실 대마가 다 잡혔었거든요. 네. 네, 그 바둑을 이기면서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상대적으로 커제 구단은 조금 부진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글쎄요,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최근에 동료 기사들이 원성진 구단 분리해도 잘 안 던진다고. 네. 네. 맞나요? 사실 저는 잘 던지는 기사는 돌을 잘 거두는 기사는 아니고요. 좀 할 때까지 해보는 편인데 네. 사실 김지석 구단은 원래 돌을 잘 거두는 편이에요. 역전승도 잘 하지만 좀 할 데가 없으면 잘 거두는 편인데 아무래도 농심배 단체전이고 꼭 이기고 싶은 바둑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끈기를 갖고 역전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대국 정말 멋지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우승컵을 한국으로 가져오기는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만남이 있었어요. 백령배 16강전이었었죠. 네. 사실 그 바둑은 조금 김지석 구단답지 않은 좀 바둑을 보여줬고요. 좀 초반에는 사실 나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좀 무리하게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도로 잡혔어요. 네. 그러면서 좀 단명국이 됐습니다. 90수 만에 항복을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1대1인 상황에서 3번째 대국을 맞게 됐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적극적으로 두어가는데요. 네. 초반부터 커제 구단이 여기 한 칸을 굳히자 바로 김지석 구단이 붙여갔는데요. 네. 이거는 최근에 자주 두어지는 포석입니다.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제 흙은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치고 같이 밀어 올리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주 손쉽게 간명하게 처리가 된 모습인데요. 네. 지금 이 정석의 형태라면 보통 백이 나쁘지 않다는 평이 일반적이고요. 백을 더 선호하나요? 네, 약간은 백을 선호하는 느낌입니다. 흙의 집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네.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 우하기에서 백이 교환 자체가 조금은 흙의 세력을 지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을 조금 선호하고요. 또 아마 인공지능을 찍어 본다면 100이 약간이라도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승률치가요. 네. 그래서 흙은 최근에 이렇게 잘 두진 않고요. 네.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좀 더 강하게 이쪽을 밀어서요. 예. 그렇다면 단수를 치고 조금 어려운 수순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하고 비교하니까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네. 중앙을 또 밀어요. 또 당장 이 두 점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한 칸을 여기까지는 뛰어나가고요. 여기서 백의 선택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을 씌워서 과감하게 하변을 버리는 작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쪽을 붙이고 어느 곳을 선택할지. 네. 또 하변을 살리고 우변을 또 사석 작전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이든 과감한데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쪽을 두고요. 중앙을 늘고. 네, 이거 수순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수순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실전도 밀어 올리는 진행이네요. 자, 여기서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본다면 네, 이런 식의 바둑이 되는데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만약 100을 쥐고 둔다면 하변 두 칸이 네. 가장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하변 두 칸을 둔다면 서로 뭐 이렇게 잡히는 돌 없이 가장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김지석 구단이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새로운 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 최근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아까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칸을 벌리는 진행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마음이 통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아래쪽을 막아두고 중앙을 누르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연 한 칸을 띄었을 때 어디를 둘지 김지석 구단이 용성전 우승하는 날 대국을 치르기 전에 또 아빠가 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큰 경사가 있었는데 네, 우리 또 원성진 구단의 절친인 최철원 구단도 네, 아빠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질 줄 모르는 연승을 달려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또 두고 그러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도 그 최철원 구단만큼의 연승을 또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야, 원성진 구단보다 공부를 역시 더 했군요. 네, 저도 이 수를 본 적은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글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흙으로 좀 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는. 온라인 대국에서요. 네. 지금 이 작전은 석점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비교해 봤을 때 누르고 한 칸 뜰 때 붙이는 그 바꿔치기 진행하고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지금 이 진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점을 살리네요. 네, 석점을 살리고 그렇다면 2점을 가볍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타이트하게 젖혀서 받아두고요. 중앙 봉쇄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래쪽도 미는 교환을 해둬야 되나요? 네. 네, 지금 중앙을 하변을 2점을 하나 밀어두고 다 살리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진 않고요. 하나 미는 교환을 한 다음에 중앙을 장문을 씌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 외세가 상당히 좋아지겠어요. 그 대신 흑도 하변 우하기 쪽의 실리를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김지석 구단, 커제 구단이 만남을 이어오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두 기사가 만남을 이뤘을 때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먼저 김지석 구단의 스타일은 굉장히 뭐 파이터, 뭐 전투에 강하고요. 또 수익기가 가장 강한 바둑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두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커제 구단도 수익기가 강하고 또 전투에 능하지만 조금 김지석 구단보다는 더 간명하게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좀 더 전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커제 구단이 좀 타개를 한다면 또 김지석 구단은 좀 공격에 강한 바둑. 비교적 좀 공격과 타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투의 성향이 좀 다르네요. 네. 사실 저희 기사들끼리 하는 말인데요. 그 기사들 중에 공격을 잘하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네. 조금 더 공격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원성진 구단이 별명이 또 원펀치라는 별명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공격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 저도 공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개를 하다 보면은 네. 길이 어느 정도 이게 사는 길을 계속 찾아가게 되는 반면에 공격을 하면은 잡으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집으로 가야 되는지 갈림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럼 이- 타개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고요. 그것도 아닌가요? 네. 이게 뭐 바둑이 딱 어떻다라고 이게 좀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바둑을 보면은 네. 좀 공격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이제 모양이 좋거든요. 네. 그 모양이 형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양인지 나쁜 모양인지를 가려내기 때문에 그런 모양에서 이제 모양 감각이 좋기 때문에 공격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어요. 사실 김지석 구단도 공격을 잘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과연 공격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세를 쌓으려고 하자. 약점을 좀 만들어 놓는 커제인데요. 네, 지금 잘 나오지 않는 모양이 나왔죠, 초반부터. 네, 지금 AI 승부 예측이 5대5에서 흑쪽이 한 51% 정도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최근 보면은 네, 글쎄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있어서는 네, 되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국할 때 스코어 뜨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던가요? 전혀
저희 기사들이 느끼는 체감이랑 많이 다르고요. 많이 달라요. 네, 지금 AI 그 돌바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바람이죠, AI가. 네, 돌바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는 편인데요. 이제 한국 기사들이 최근에 엘프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 장면이 90% 이상 뜨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좀 난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행에 있어서 원성진 구단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음, 지금 딱 저의 일감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흙을 잡고 싶어요. 이유는 지금 중앙 결국 싸움이 포인트거든요. 이랬을 때 이 두 점이 흙으로서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백은 지금 이도를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좀 이런 바둑은 개인적으로 흙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역시 좀 기사들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둑은 힘이 굉장히 백이 좋아야 돼요. 네, 지금 이 형태만 봤을 때 앞서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기풍을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김지석 구단은 공격을 좋아하는 전투형, 커제 구단은 타개를 해나가는 전투형. 네. 근데 흐름은 반대로 가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김석 구단이 이쪽을 끊고 네. 나갈 때 한 번 더 밀고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괜찮나요? 이 석점은 또 가볍게 하는 거죠. 아. 이 석점보다는 우변의 백돌 7점이 더 큰,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진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초반부터 큰 전투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네.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흑이 초반에 조금 실리를 벌어들였고 백은 중앙의 두터움을 가지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석점을 버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백이 좀 타개를 해나가야 하고 좀 시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변신을 할 수가 있군요. 사실 김지석 구단이 공격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를 별로 못 봤거든요. 흔히 뭐 공격 좋아한다 하고 하면 떠오르는 몇몇 기사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김지석 구단, 최철환 구단, 네. 그리고 뭐 백홍석 구단, 네. 김명훈 선수. 네. 어때요? 다 공격을 잘하는 기사들이고요. 네. 즐겨 하긴 하는데 과연 그게 좋아해서 하는 건지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철원 구단은 공격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또 바둑 자체가 스케일이 크고요. 서로 큰 모양 바둑을 잘 두기 때문에 좀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대부분의 기사는 사실 공격보단 타개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신 있게 나는 공격형이야 라고 말하는 기사라고 한다면 왜 박영훈 구단이 떠오를까요? 네. 저희들끼리 이제 좀 반어법을 많이 사용해서요. 그리고 또 너무 타개만 한다고 예전에 좀 박영훈 구단이 많이 시달렸거든요. 놀림을 네, 받았군요. 놀림을 받아서 본인이 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사실 처음에 입단을 했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극실리파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심했죠. 그때부터 직계산에는 굉장히 능했고요. 네. 또 두텀은 거의 두터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집바둑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미 오래됐죠. 두터운 바둑으로서 지금은 좀 두텁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두는 바둑으로 바뀌었고요. 오히려 가장 비슷한 처음 입단했을 때랑 같은 기사를 뽑는다면 저는 최철환 구단을 뽑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전투 바둑을 선호했고 네. 또 큰 모양 바둑을 선호했기 때문에 물론 미세하게 변하긴 변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안 변한 기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천한 구단은 자기만의 이제 바둑관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연구회 같은 걸 같이 하다 보면은 이런 바둑은 이렇게 둬야 돼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일관되게 바둑이 좀 가죠. 부분적인 계속 수익기로 간다기보다는 이런 바둑은 약간 이런 식으로 둬야 돼. 음, 뭐 저런 바둑은 저런 식으로 둬야 돼. 약간 나름대로의 그런 바둑관이 있습니다. 네. 기사들마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보면은 원성진 구단은 거의 중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좀 두터움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좀 집에 약간 둔감을 했었고요. 일단 초창기 때는. 그래서 보통 기사들이 그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를 하다가 성적이 안 좋게 되면 기풍이 좀 변화가 오거든요. 네. 안 좋아서 바뀐 건가요? 네, 그때 좀 슬럼프도 겪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집에 더 민감해져야겠다. 그러면서 또 집으로 또 바뀌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괜찮아졌다가 또 안 좋아질 때쯤에 네. 다시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금 좀 균형 바둑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커젤 구단도 97년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단한 지 10년이 됐어요. 네. 어느덧 10년이 됐는데 커젤 구단의 기풍을 봤을 때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기풍적으로는 뭐 사실 안 변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상하고요. 조금씩은 다 변하는데요. 아주 크게는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예전에 커제 구단이 좀 경솔하다고 네. 많이 그걸로 아마 본인도 경솔해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세계 좀 정상이 되고 많이 고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랭킹 점수로만 봤을 때 예전보다는 점수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자국 내 2위인 렌샤오 구단과 9월 랭킹이 33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뭐 일단 렌샤오 구단이나 미팅 구단이 자국 내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조금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커제 구단이 자국보다는 세계 대회에서는 그래도 커제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커제 구단이 그래도 한국 기사 중국에서 1위를 뽑는다면 커제 구단을 모두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올해 또 5번의 이 1900까지 세계대회가 진행 중인데 LG배를 제외해 놓고는 모두 진행 중인 16강 준결승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사실 LG배는 저한테 져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8강에는 이름이 없는 건가요? 자, 역시 고민을 이어나가기는 했지만 보여주신 대로 정리를 시키네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의 형태, 여기까지는 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흙이 이제 이런 식의 석점을 잡는 것은 이미 석점은 중요한 돌이 아닙니다. 요석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쪽에 흙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요석은 아니고요. 흙도 이쪽 중앙을 밀어가면서 두는 형태의 바둑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 쪽에서부터 계속 번져나가는 바둑이 되는 건가요? 네. 역시 김지석입니다. 네. 아까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은 네. 중앙 밀리는 자리가 아프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커제 구단도 싸우긴 힘들 것 같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이쪽 석점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자칫 잘못하다 이 석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진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 중앙 한 줄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흙이 석점머리 부근으로 꼬부릴까요? 네, 그렇게 둘 가능성도 있고요. 아, 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쪽을 들어간다면 일단 하변에서 또 한 번 전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아에서부터 백이 붙여 나가면서 계속 싸움이 번져 나갔는데 앞서 원성진 구단이 흑이라면 네, 이 바둑을 두고 있다면 흑을 쥐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아까는 약간이라도 흙을 잡고 싶었는데 지금 또 중앙에 백을 한 점, 중앙을 밀어붙이면서 흙 한 점을 잡고 나니까 네. 바둑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둑은 이제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이 자주 바뀌시는 스타일이군요. 자, 김지석 구단, 커제 구단 역시 빅매치답게 재밌게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제1회 1900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1회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이번에는 B조 경기 한일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272kg 8단의 만남인데요.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흑을 쥐었어요. 네. 사실 엘프고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7집반이면은 흑번으로 사실 기사들 사이에 쓸 포석이 없다.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면서 흑번으로도 쓸 포석이 많이 좀 생겨났기 때문에 또 아주 또 싫어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바둑이 좀 정형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네.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신진서 구단도 더 재밌게 흘러가는 포석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좀 인공지능의 바둑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좀 발전한 측면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 좀 바둑 내용 초반에 나오는 포석이 굉장히 많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왜 다른 포석을 쓰려면 인공지능 그 승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사들이 그런 거에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새로운 포석을 좀 쓰기 힘든 부분은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이제 초반만 그렇고 또 조금만 지나가면은 굉장히 다른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반 눌러봤을 때 승률이 좀 떨어져도 전개를 시키는 기사들이 많은가요? 네, 사실 승률이 그 기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사들이 두면. 그렇기 때문에 좀 승률에 민감하지 않은 기사가 있고 또 민감한 기사는 또 승률 떨어지는 거를 두는 포석을 잘 안 쓰려고 하죠. 네. 바둑을 봤을 때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은 이렇게 따라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가요? 신진서 구단은 거의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요즘 질 줄 모르거든요. 네. 인공지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포석도 인공지능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진서 구단이 우리 그 한국 기사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이랑 비슷한 수를 선호하는 기사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인공지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신진서 구단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100% 믿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본인의 해석에 따라서 네. 안 좋아도 사용하는 수법들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몇 퍼센트 정도는 뭐 아예 그냥 승부와 무관하다고 해도 초반에는요.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또 이제 퍼센트가 떨어지다 보면은 또 두기 싫은 건 또 사실입니다. 네. 흑을 주면은 이 진행 많이 두더라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즐겨두고 신진서 구단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걸치고 받자 또 이곳을 걸치고 지금 이 포석이 최근에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 포석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수순이 됐죠.
이쪽을 넘어갈 겁니다. 네, 여기서 백이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둬서 네. 네,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이 포석의 흙이 꽤 높아요. 초반에 치고 60%가 넘어갑니다. 뭐 정석대로 진행을 시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60%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흙이 좀 편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치리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사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이 포석을. 자, 그래서일까요? 중앙을 밀었어요. 네. 백은 이쪽을 미는 수가 조금 더 승률이 올라가고요. 흙은 받는다면 여기서는 이쪽을 이제 밀어둔다면 이쪽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을 걸친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3-3을 판다든지 네. 하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AI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딥젠고가 떠오르는데 네. 실제로 일본 기사들은 딥젠고와 대국도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딥젠고와 AI와 같이 연구도 하고 대국도 하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같이 거의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일본 기사들의 실력도 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죄이라는 가장 센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그 AI 연구회라고 해서 또 연구회 그리고 많은 수법들을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치리큐료 팔단도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기사라면 AI를 아예 안 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기사로서 어려운 일이죠. 많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모르던 수법들이 있고 또 AI처럼 답을 알려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AI를 참고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요. 이제 너무 의심을 하느냐 아니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와 생각과 이제 접목을 시키느냐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치리큐료 팔단은 2014년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내에서 최연소 신인왕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세계대회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15년도에서 농심배 3연승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일본도 지금 어린 기사들이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야마 유타 구단도 97년생의 쉬자이안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어요. 네, 사실 일본 바둑계로서는 조금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대만계죠. 쉬자이안 구단과 작은 기성전에서 만나서 이야마 유타 구단이 3-0으로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네. 사실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은 그 도전기에서 영봉패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치리키류 이야마 유타 구단의 다음 이제 세대죠. 차세대 선두주자로서 이치리키류 그리고 쉬자이안, 네. 시바노 그리고 이다 아츠시. 최근에 이다 아츠시 선수는 조금 부진한 것 같고요. 쉬자이안, 시바노, 이치리키류 이렇게 세 명이 앞으로 좀 차세대의 유망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95년생의 모토키 가스야 선수가 일본 대표로 또 출전을 하게 됐고요. 이치리키료 팔단도 일본 내에서 왕자전 도전자 자리를 꿰차면서 이야마 유타 구단과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을 박정환 구단이 찌르고 지금 단수를 칠 생각이네요. 이 찌르는 수를 약간 악수라고 해서 잘 안 찌르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그냥 싹싹하게 단수까지 쳐놓고 하변으로 이제 손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이라면은 찌르지 않고 어떻게 진행을 시키나요? 네, 그냥 찍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만 받아준다면은 이 교환이 조금 악수죠. 하지만 그냥 찍게 된다면 이 교환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자 이런 바꿔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진행을 박정환 구단이 조금 피한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선수를 지고 하변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하변이 큰 차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예전에는 사실 이런 두 칸 잘 안 다가갔거든요. 좀 힘이 없다고 했죠. 그런 거는 이쪽 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수법들은 잘 두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수나 혹은 이런 수 네.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그러면서도 결국 기사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서 어딜 둬도 네. 상황에 따라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두어도 한 판이다. 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네. 그 판단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력인데요. 어렵습니다. 이 치리키료 8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전투에 강한 기사고요. 부분 접전에 굉장히 강한 기사로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몇 판에 이제 그 한중 정상급 기사랑 둔 바둑을 본다면 네. 좀 후반 뒷심은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반까지는 만만치 않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좀 후반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정환 구단과도 올해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네. 두 판 모두 좀 단명국으로 끝났고요. 네. 첫 판에는 그 하세베였죠. 하세베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비교적 만만치 않게 뒀던 것 같고요. 거의 200수까지 뒀네요, 그래도. 네. 국수 산맥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대마가 잡히면서 조금 단명국이 되었습니다. 113수 만에 박정환 구단이 획을 주고 불개의 승을 거뒀습니다. 자, 하변을 지금 한 칸까지 키워가면서 한껏 넓혔고요. 여기서 무난하게 백이 둔다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좌하기 쪽에 돌을 안정을 시키면서 네. 하변을 좀 은근히 엿보는 그런 수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변을 이제 들어가는 수법이죠. 깊이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도 이제 안 씌울 수 없고요. 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들여다보고 붙여서 탈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만약에 탈출만 가능하다면 우악의 흙돌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또 하지만 약간 당장 쉬어가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둘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약간 백도 부담이 됩니다. 자, 5선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잡히는 수는 없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지금 101점을 잡기는 조금 힘들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도 조금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받아주는 것과 네, 받아줘도 뭐 흙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눌림 당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쪽 101점이 아직 미생이고요. 네.
또 하변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두더라도 나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죠. 지금도 쉬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네. 이제 이쪽을 받아서 이 교환은 득입니다. 네. 왜 득인지 아시겠죠? 좀 더 무겁게 만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맞나요? 식으로 되면은 101점이 이제 가볍지 않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려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네, 씌워갔을 때, 네. 백도 최강수는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요. 네. 흑도 중앙이 완벽하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급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흑도 꽤 부담이 되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하변을 받아두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교환이 되면 득이지만 득인데, 네, 백도 반발을 할 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전개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원성진 구단이 2729 8단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처럼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기사지만 그 후반 뒷심 부족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바둑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급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장기전에 굉장히 능한 바둑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무리를 할 필요는 없죠. 자, 하나만 교환을 시켜두고 우상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양걸침 당하는 거는 정말 이제 큰 자리가 아니고서야 무조건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AI가 양걸침은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지금 과연 받을지 아니면은 좌상기나 혹은 하변 쪽 좌하기 쪽으로 손이 갈지. 저는 그래도 이런 곳이 받는 게 네. 아직까지는 큰 것 같아요. 양걸침은. 지금 전체적인 국면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가장 무난하고요. 예. 또 특별히 뭐 흙에 두고 싶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이 어딜지가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받는다면 백도 좌변 쪽 어딘가를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변 쪽이 그래도 다음으로 큰 자리로 보이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받지 않는다면 좌변 쪽으로 이제 한 칸 뛴다거나 뭐 붙인다거나 해서 그런 진행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더실리의 민감한 수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붙인 거는 귀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날일자로 받아두나요? 지금은 한 칸을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뒷문이 열려 있는데요. 요새는 뒷문이 열린 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쪽을 뛰게 된다면 네. 뭐 3-3, 뭐 이런 부분에 다가가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그래가지고 잘 한 칸을 뛰지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쪽은 그냥 조금 깨지더라도 이 두 점에 좀 더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전에는 날일자를 선택하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역시 좀 후반전을 도모를 하면서 굉장히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또 사실 박정환 구단이 이런 식으로 둬서 이기는 게 박정환 구단의 승리 패턴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대회 중에 백령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커제 구단도 4개, 박정환 구단도 4개예요. 네. 박정환 구단이 올해 세계 대회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올 초에
몽백카페도 우승을 했었고 예.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중국 리그에서 올해 좀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2승 6패죠. 얼마 전에도 이제 이링타워 2000년생 기사거든요. 이링타워 선수에게 반집을 지는 좀 최근에 3연패에 빠지면서 네. 본인이 약간은 이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이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성적이 좋잖아요. 16연승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아예 의식을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천부배 결과에 따라서 랭킹 1, 2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둘이 지금 9월 랭킹 한 100점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적은 차이는 아닌데 네. 9월에 지금 박정환 구단은 3승 3패고요. 신진서 구단은 6연승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좁혀졌을 것 같고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천부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박정환 구단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둘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 짚는 수순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5선이거든요. 이거 유명한 수죠. 지금 어깨 짚은 게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네.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수였죠. 5선에 어깨를 짚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인간의 이제 상식이었는데요.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던 한 수였는데요. 네, 이 백돌이 낮게 있을 때는 어깨를 많이 짚었었죠. 3선에 있을 때는 4선으로 짚는 수는 굉장히 인간들도 많이 좋아하는 수법이었는데요. 5선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4선으로 짚이 나면 짭짤하다는 제 이제 일반 바둑 이론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들어가는 거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상변은 백집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군요. 네. 지금 보통이라면 여기를 한 칸을 띄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받아준다면 백도 집이 괜찮게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흙이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 있습니다. 이곳이죠. 선수인가요? 네, 이 젖힘은 거의 받아야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거의 선수로 교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젖힘을 교환을 한다면 이제 우상계의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젖힘 교환이 굉장히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변 집을 지어줘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이 교환을 먼저 한다면 백이 상변 집을 지키지 않고 중앙으로 공격을 해 나가겠죠. 자, 그치만 좌상을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뛰어 나가는데요. 네. 반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랬을까요? 네, 받아준다면은 득인데요. 아마 그쪽 지금 흙이 한 칸 뛴 자리 쪽으로 좀 공격을 당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유연하고 좀 장기전을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아까 이제 김지석 구단의 바둑과는 많이 다르죠. 네. 초반부터 이제 전투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유연하게 초반부터 자기 모양이 나쁜 수를 잘 두지 않고요. 좀 박정환 구단의 이제 바둑 중에 특징 하나가 굉장히 바둑이 맨날 중반 되면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형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바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이 맞부딪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형세 판단이 어려운 네. 바둑이군요. 돌이 다 결정되는 걸 싫어하죠. 박정환 구단은. 모든 기사들이 자기가 좀 좋아하는 바둑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네. 잘 두고 좋아하는 바둑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박정환 구단은 이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양을 하나하나씩 후반에 정리를 하는 바둑을 잘 두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반집을 마지막까지 다투는 바둑도 네. 제법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반집에 있어서 좀 아픔을 겪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 중국의 이링타오한테 진 게 사실 역전패입니다. 굉장히 좀 뼈아픈 역전패인데 네. 이링타오 선수도 원래는 이름이 없었죠. 이름이 없고 좀 혜성처럼 등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2000년생 기사인데 올해 이링타오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 12승 3패입니다. 네. 또 한국으로서는 좀 경계해야 될 기사가 한 명 또 늘어났죠. 이링타오도 2000년생이 꽤 많아요. 네. 중국의 2000년생 하면 이제 셰커 선수도 있고요. 이번에, 라오이아너. 네, 와일드카드 받았죠? 네. 딩하오 선수도 있고 이제 이링타오, 뭐 리웨이칭, 천츠젠. 지금 꽤 상위권 기사들이에요. 벌써 2000년생 기사가 한 6, 7명 정도가 지금 잘 두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좀 그런 기사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2000년생 기사라면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을 네. 얘기를 하겠고요. 그 외에 박현수 선수도 2000년생이에요. 네. 또 2001년생의 박상진 선수도 네. 동료 기사들이 좀 칭찬을 하는 기사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국가대표에서 자주 보는 기사들인데요. 지금 바둑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사들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차세대 좀 이끌어갈 유망주로서 뽑히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본선에 이름 올려서 싸우니까요. 네. 뭐 타이틀 보유자 중에는 98년생 기사들이 몇몇 있고요. 네, 지금 구주아오 선수나 시아오라오 선수 또 아직 세계대회 타이틀은 거머쥐지 못했지만 양딩신 선수도 98년생. 조금 더 빨리 좀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국가대표 평상시 보면 굉장히 이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바둑이라는 게 참 좀 빨리 늘면 좋겠고 열심히 하는 대로만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가 못하고 또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실 신의 기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바둑계보단 중국 바둑계가 훨씬 늘기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일단 대회도 지금 한국 대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국 내 대회도 중국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또 국가의 지원도 좋고요.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리그가 그 신예 기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그도 아무나 또 이제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벽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벽이 있죠. 물론 벽이 있지만 이제 선수가 그 각 팀에서 보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사람의 제한이 있고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실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이제 보유를 하다 한 번씩 써가면서 이제 선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군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지금 리그 같은 경우는 올해 14판을 소화를 하는데 중국 리그는 26판이고요. 거의 두 배 그 판수가 결국 그 신예 기사들의 그 경험에는 무시 못하고요. 또 하나는 또 중국 리그는 장고 바둑이죠. 네. 물론 이제 장고 바둑과 속기 바둑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지 좀 더 얻는 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고 바둑이 실력 향상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봐도 정말 갈 길이 먼 바둑처럼 보여지는 한 판입니다. 앞서 김지석 커제대국과는 좀 대조적인데요.
일단 뭐 박정환 구단이 좋아하는 평소 즐겨두는 스타일대로 포석은 잘 짜나갔습니다. 전국의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저희는 잠시 뒤에 들어옵니다. 네,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1회전 다시 B조 대국 김지석 허재 구단의 빅매치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하변을 5화를 붙여가면서 진행이 됐던 형태였고요. 마지막 수순이 허재 구단이 좌 한 칸으로 들어간 장면이었어요. 네, 장면으로 마지막에 들어간 장면이죠. 네. 역시 예상대로 초반부터 좀 난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흐름은 김지석 구단도 굉장히 잘 두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양쪽을 가르고 나가면서 흑은 중앙, 좌하를 신경을 써야겠고요. 네, 그 앞서 중앙에 백석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나가다 보면은 그 부분 걱정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이쪽을 나가게 된다면, 네. 네, 지금 나간 수로 하변 그 배가 아까 석점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오히려 흑 중앙 넉점이 조금 위험해진 모양인데요. 하지만 또 흑도 이제 중앙 넉점을 또 가볍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보나요? 네, 참 이제 분명히 중앙 흑 넉점은 요석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변에 좀 가치가 작아지면서 오히려 또 약간은 버릴 수 있는 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마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상황이 계속 수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계속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바둑의 형태가 변할 때마다 생각도 바뀌어요. 바꿔치기인가요?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좌기를 버리더라도 네. 중앙 넉점을 흑돌 넉점을 잡으면 둘만하다 이렇게 형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는 커제 구단도 이렇게 바꿔치기 나쁘지 않다. 이제 서로 갈 길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뒷맛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좌기 101점은 완벽히 잡힌 돌은 아니에요. 반면에 중앙은 한 번만 더 손질을 하면 네,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잡는 형태도 이제 이렇게 잡게 된다면 완벽히 잡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약간 집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런 더 식으로 넓혀서. 네, 넓혀서 잡고 싶은 모양인데요. 김지석 구단은 굉장히 맛 좋게 두텁게 잡아놨습니다. 네. 다음 활용이 좀 신경 쓰였을까요? 네, 글쎄요. 만약에 이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제가 지금 좀 칠바둑에 익숙치 네. 않아서 처음이라 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잡게 된다면 네. 뭐 이런 곳에 조금 맛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곳에 이제 살리는 것을 조금 염려를 한 거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흑 넉점이 살아간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안정적으로 잡아뒀습니다. 자, 또 우변을 벌려갑니다.
이런 지금 장면에서 사실 형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지금 두 기사는 서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AI는 그래도 백쪽이 좀 마음에 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원성진 구단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악이 쪽에 101점이 네, 지금 그쪽 부분이 좀 결정이 되면은 좀 네. 형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좀 잘 모르겠어서 형세 판단은 좌악이 이제 변화가 끝난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입구자로 잡으러 갈 수가 없나요? 일단 실전은 그쪽으로 됐네요. 네. 이제 여기서 패가 나는 형태인지 그냥 백이 살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쪽을 지금 백은 한 칸을 띄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막는다면 쉽게 패가 나는 모습이죠. 근데 패로서 지금 초반에 패감이 없거든요. 백이 지금 한 패도 없는 모양이죠. 단단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 치게 된다면 백으로서 백이 잘 됐다고 보긴 조금 힘들고요. 백도 여기서 여기를 젖혀 이어서 여기 끊는 약점이 지금 당장 수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잡으러 오기 힘들겠네요. 안 받으면 어떤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 잡으러 가려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잡으러 가는 수는 있는데요. 네. 여기를 끊게 됐을 때 응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밀면 안 돼요. 이쪽을 나간다면 계속 쭉 나갈 밀어야 하는데.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뒤에 수도 너무 많고요. 또 하변에 이쪽 흑돌도 걸려 있기 때문에 흑이 이 진행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젖혀 있는 수를 선수라고 보면 안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그냥 막아도 막아두네요. 돼요. 지금 이런 모양이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네. 약간 대박형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렵다는 네, 어렵죠. 사활 형태인가요? 네, 이 형태가 나오면 대박형인데 대박형은 보통 패 형태가 나는데요. 이제 주위에 이제 이런 돌이 있는 것들이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대박형은. 지금 젖히는 게 선수만 되면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지금 이쪽이 하나가 또 선수로 듣는다면 이게 또 뒷공배도 좀 차이가 있고 네. 굉장히 좀 어려워서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거의 지금 형태는 잡힐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흑도 그쪽을 안 빠질 수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길 백이 젖혀 있는 것이 네. 거의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흑도 이 자리를 빠지는 것은 정수로 보입니다. 백도 아까처럼 그냥 막아두면 안전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박형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당장 이쪽을 치중을 하는 것은 흑도 이쪽 약점이 있어서요. 이쪽 끊는 것과 이쪽 찌르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 흑도 잡으러 가진 못할 것 같고요. 흑도 이런 부분이 나중에 돌이 온다면 그때 이제 치중을 가서 패의 형태가 되는 뒷맛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살았다고 보고 다른 쪽으로 손을 돌려야겠어요. 네, 흑도 이곳 하나 늘어둘지 말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교환을 안 한다면 네. 어떤 수가 숨어 있나요?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쳐서 당장 이쪽을 뚫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 이쪽으로 받는다면은 이런 교환이 조금 좀 찝찝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 안 해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기사들이 좀 시간을 많이 씁니다. 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득을 봐도 이게 몇 집이나 될까? 네. 이 정도야 뭐 이런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의 손해도 보기가 네. 싫으니까요.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확실한 손해잖아요. 집으로 확실히 손해볼 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커제 구단은 좀 빠르게 손이 나왔어요. 네. 좌상을 날짜 걸쳐갔고요. 이제는 판가름 해볼 수 있나요? 집을 서로 사실 지금 집은 몇 집 안 되죠. 집을 한번 간략하게 세볼까요? 우아기 쪽의 흙집이 좀 발전성이 조금 있긴 있는데 집만 보면은 22집입니다. 그럼 흙은 우상기 한 점 우상기가? 빼고 한 30시 정도 네. 되고요. 백은 중앙이 두 텀까지 쳐서 한 20집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텀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좌하기는 사실 집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러면 20집 대 30집인데요. 두 텀은 백이 조금 두텀 모양이고요. 네. 형세는 뭐 아직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두텀 바둑을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잘 두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중앙 두텀이 몇 집이 마련이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초반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데 네. 방금 계산해 주신 대로 대국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짚어보고 대국이 임하는 편이신 건가요? 네. 계산을 대충은 해보죠. 네. 대충은 해보고 플러스 이제 감입니다. 사실 방금처럼. 네. 이 정도의 두텀이라면 이 정도의 바둑이라면 누가 좋다. 사실 그런 감이 또 이제 실력인데요. 네. 지금까지 정확하게 집으로만 판단을 하진 않고요. 이런 바둑은 이제 집을 어느 정도 적당히 세 놓은 다음에 두텀을 적당히 계산을 해서 이제 이런 바둑이면 누가 둘만하다 이렇게 감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좀 좌하 쪽을 협공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좌하기 쪽에 아직 흑돌이 100% 살아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네. 커제 구단이 사실 지금 이쪽을 걸쳐갔죠. 이 수는 바둑이 좋다고는 판단하는 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곳 정도로 벌려서 보통이거든요. 네. 이 정도로 벌려서 좌악이 이제 흑도를 안정을 시키고 뒀을 텐데 이쪽까지 걸쳐간 것은 누가 봐도 백은 이쪽으로 다가가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도를 한 건데요. 형세가 뭐 좋다고만은 보지를 않는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천히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또 7집 바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덤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네. 김지석 구단이 스타일대로 짜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텁게 또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놓은 국면이 됐습니다. 이제 좌변 싸움인데 그 중앙의 두텀이 좋아서요. 네. 되게 재밌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좌변 싸움이 굉장히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물론 이 중앙 백돌이 두텁긴 한데요. 약간은 이제 이런 곳에 활용을 당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선순지를 먼저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그것도 수익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백돌 이쪽을 받아두세요. 네. 이거는 선수인데 이 교환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흑은 조금 더
맛을 노리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요. 네. 백도 이런 좌변 식으로 받아볼까요? 나갔을 때 이쪽을 치받고 원래는 늘면 됐었는데. 네. 지금 막아주는 것은 젖혀서 쉽게 안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쪽을 나가서 아까는 찌를 때 이쪽을 막을 수가 있었죠. 지금은 막는다면 이 두 점이 도로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백도 막을 수는 없고요. 자, 이런 곳에 이제 흑도 탈출은 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흑도 이제 탈출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익기도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런 식으로 중앙의 맛을 노리면서 좀 둘 가능성이 있어요. 이곳을 두고 네. 뭐 이런 곳을 뒀을 때 이런 곳을 먼저 또 씌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물론 좌변의 백돌은 살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받는 수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을 계속 노리고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도 나를자 부근 나올 때 네, 백이 중앙에서 한 칸 정도 붙이는 수를 선수 교환만 해둔다면 네, 완벽해지지 않나요? 이곳을 붙이면 완벽하죠. 네. 그 다음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흑도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이쪽 돌은 사실 그 좌변에 영향은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치받는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이쪽 흑이 한 수가 더 온 꼴이기 때문에 백도 그 정도로 형성이 여의진 않죠. 원래 이쪽 넉점이 잡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 수를 더 투자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곳은 그냥 맛대로 남겨두고 최강으로 버틸 거예요. 붙일 때 늘어주면은 나를자 탈출하려고 했는데 네. 치받는 수가 강수군요. 이제 커젠 구단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이쪽을 이제 나가는 수 혹은 이쪽을 붙여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좀 이제는 이쪽을 안 지킬 수가 없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지켜두고 좀 두텁게 나갈 수도 있고요, 서로. 또 하나는 이제 이쪽을 양걸 치면서 네. 그냥 집으로 좌상기부터 다른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부터 가네요. 네. 혹시 백도 좌변에 씌우던가 하는 게 네. 좌하도 완생은 아니니까요. 선수가 안 될까요? 이쪽이요. 네. 이쪽을 시연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요. 네. 일단 흑도 좌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을 이제 3-3을 파서 버틸 거고요. 하지만 이제 좌상기 쪽에 실리로는 백이 확실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좌기에서 확실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아까 이쪽에 좀 탄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수기 때문에 크게 공격을 당할 것 같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백도 이렇게 두는 건 실리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요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붙이는 수요. 네 붙이고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한 수 한 수를 수읽기를 완벽히 해내면서 진행을 시켜야겠어요. 네, 뭐 모든 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어떤 그 변화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생각을 그래도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됐을 때 이제 판단으로 수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순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직은 형세를 생각하고 둘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수익기에 의존을 해서 두고 형세를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네. 형세 판단보다는 수익에 의존해서 계속 둘 겁니다. 자, 지금 뭐 바둑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흘러가는 시점입니다. 전보배는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보통 이 정도라면은 2시간씩 사용을 하고 1분 초읽기를 1시간 정도 계산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한 5시간 정도면은 모든 32명의 선수들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더 빨리 끝나는 판도 있고 조금 더 걸리는 판도 있는데 보통 2시간 정도면 5시간 정도를 잡고요. 또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이 딱 제가 봤을 땐 그 커제 구단은 예전에 분명 속기 기사였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장고바둑에서 좀 더 시간을 쓰는 편이고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예전보다 이제 시간을 쓰고요. 김지석 구단은 딱 중간 정도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딱 무난하게 한 5시간 정도 딱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판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신진서 구단 손도 네. 빠르지만 상대가 유럽의 일리아 식신 선수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진석 구단이 그 바둑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유럽 바둑도 많이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네, 성장했어요. 네, 신진석 구단은 또 세계 거의 초인류이기 때문에 더 성장했죠? 네, 더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둑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뭐 바둑TV에서 중계해드리는 두 판의 대국 외에 사실 보고 싶은 판이 참 많았습니다. 최철환 구단, 천여우의 구단의 대국도 그랬고 또 3년 만에 세계대회 본선에 이름을 올렸던 이제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창호 구단의 바둑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이창호 구단 셰어라오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이 그래도 장고바둑 잘 두거든요, 아직. 잘 두고, 또 세계 대회에서 오랜만에 또 출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바둑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 또 하나는 구리 구단도 오랜만에 출전을 한 거 아닌가요? 강도현 구단 만났죠. 네. 구리 구단도 굉장히, 뭐 예전에는 사실 구리 구단 빼면 세계대회 뭐 100% 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리 구단이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좀 최근에는 중국에 워낙 잘 두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세계대회에서 좀 자주 못 봤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랭킹도 31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많이 하락을 한 추세인데요. 강동윤 구단은 사실 최근에는 그 컨디션이 괜찮고요. 또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 둔 거는 지금 구리 구단이 4대1로 앞서고는 있는데 꽤 오래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강동현 구단의 1승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승리거든요. 굉장히 정말 오래됐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이동훈 선수와 라오이아너 선수가의 바둑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훈 구단이 이 세계 대회도 중요하지만 좀 큰 결심을 하면서 네. 내일 바둑 리그에도 출전을 해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정인데요. 또 본인이 강력하게 좀 나가고 싶다고 네. 또 의지를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혹시 체력이 되니까. 네. 이동훈 구단이요. 지금 사실 인공지능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선수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인공지능 그 복귀 프로그램 있거든요. 네. 그 리즈라고 복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기본은 나보지만 인공지능 기본은 물론 많이 나보지만 네. 그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한 기사는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어린 기사들이라면 더 활용을 하면서 네. 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음, 사실 궁금하고요. 굉장히 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네. 내가 둔 수는 몇 프로나 될까. 네. 그렇고 물론 배울 것도 많고 해서 거의 안 하는 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훈 구단은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고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인공지능을 너무 하다 보면은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기만의 이제 좀 생각하는 힘? 음, 이런 거는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인공지능을 잘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괜히 또 크게 또 의존을 하게 될 수도 네. 네. 있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인 이상 네. 좀, 그렇게 인공지능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좀 없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옆에서 제가 또 보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재밌나요? 끝이 없죠. 아, 계속, 끝이 없어요. 네, 계속 다음 수를 가르쳐 주니까 음, 또 이렇게 두면은 그 다음 수는 또 어딘가 궁금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네. 없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군요. 좀 단점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기의 좀 생각이 자기를 틀렸다고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세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자기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어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워낙 바로 이제 수치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좌측이 승부처라고 하셨는데 한 수 한 수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지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전북의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는 전북의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자, 대국장 전경입니다. 네, 김진석 구단, 커제 구단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목준석 감독이 보이네요. 네. 박정환 구단과 이치리키료 8단의 모습입니다. 다시 또 한일전인 박정환 구단의 대국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상변에 5선으로 어깨를 짚은 이후에 좌상 한 칸을 뛴 장면이었는데요. 네. 백도 귀를 받아두네요. 정말 좋은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는 굉장히 흑으로서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 아까도 두고 싶었는데 혹여나 반발이 나올까 봐 두지 않았던 자리거든요. 네. 글쎄요, 이치키리오 선수가 지금 좌상귀 쪽에 한 칸을 띄고 네. 견실하게는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박정환 구단이 기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중앙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입구자로 붙여서 차단을 했고요. 백이 받아주나요? 안 받을 지금 어, 지금 이치리키리오 선수가 좌상기 쪽에 한 칸을 띈 건 지금 같은 수순을 예상을 하고 네. 어, 지금 한 칸 띈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백으로서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차단을 하기 위해 붙였는데 혹시 선수를 준다면 가만히
뻗어서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좌상에 어떤 건가요? 지금 좌상귀 쪽에 곳을 붙이고요.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웠는데 지금 백이 좌상귀 쪽을 백이 안 받게 된다면 네. 이쪽을 붙이고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차단을 하게 된다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패를 할 수도 있는데요. 패를 하지 않아도 있고 네, 이렇게 한 점만 잡아도 부분적으로 백이 많이 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수가 남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치리키 선수가 이쪽을 한 칸을 띄고 최강으로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모양은 굉장히 나쁜데요. 사실 이런 수들은 완벽하게 수읽기를 하지 않으면은 두기 좀 네. 힘든 수입니다. 모양이 너무 나빠서 귀 쪽을 이용해서 뭐 없나요? 네, 있을 것 같죠. 쉽게 둔다면 네. 자, 이렇게 패를 하는 형태가 있고요. 물론 당장 패를 하진 않고 이쪽 먼저 패감을 만들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진행은 흙도 이제 부담이 돼서 흙이 좋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고요. 만약에 쉽게 그냥 있고요. 지금 이쪽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치면 이 한 점이 잡히죠. 네. 그렇다면 백도 이쪽을 잇고 이제 흙은 한 점을 이쪽 잡나요? 네, 이쪽 부분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좀 갇힌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백도 이쪽을 들여다보고 충분히 해볼 만한 형태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나와서 끊는 자세가 백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둘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노려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들여다본 수는 아까 그 결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조금 더 흑도를 무겁게 만드는 의미인가요? 네네. 들여다본 교환은 아까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이 네. 교환은 악수는 아니고요. 백이 약간 득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 약간은 선택이에요. 이곳을 받지 않고 이곳을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끊는 것은 연수치고 이쪽을 잇는다면은 좌변 백돌도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쪽을 젖히더라도 뭐 이런 형태가 된다면 역시 백 두 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흙이 둘만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쪽을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밀어가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들여다본 수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둔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주면은 조금의 득을 보고 가겠다는 네. 건데 그 조금의 득을 보기 위한 게 욕심이 될 수도 있었던 네. 한 수가 될 수 있군요. 여기서 이치리 키리오 선수가 어떤 수를 미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 리는 없고요. 다음 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뒀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찝어갔어요? 네, 그곳은 선수 자리죠. 아까와 같은 뒷맛은 없는 거네요. 네, 이제 아직까지 이쪽 붙이는 약점이 충분히 있고요. 맞는다면 이제는 아까처럼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달려서 굉장히 맛이 나쁜 모양입니다. 7kg 선수는 여기까지 교환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맛이 나쁘다는 것도 사라진 거예요? 네, 이제는 당장은 수는 안 나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교환이 지금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흙도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모양이 굉장히 뭉쳤죠. 아, 그런 자리인가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당한 모습입니다. 네. 또 여기를 반발을 하고 당장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단수를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안 될 것 같고요. 먼저 끼우는 거는 안 되나요? 지금 좀 수순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끼우게 된다면 또 이쪽을 찌르고요. 아, 이쪽 두 점도 지금 가볍습니다. 여기 두 점은 좌변에 흙이 실리를 취했기 때문에 네. 가벼운 돌이고요. 또 그러면은 이쪽으로 끊는 거는 이 석점보단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졌거든요. 그래서 수순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지금 수순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막는 수도 있는데요. 네. 막으면 있고 끊을 때 이쪽을 단수 치고요. 이쪽을 먼저 하나 끊을까요? 끊고 이거는 이게 백이 잡힌 모양입니다. 네. 흙도 모양은 안 좋지만 잡혔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가지 못하네요. 네. 지금 한 칸 뛴 수는 네. 보강하라는 건가요? 네, 좌변을 보강을 하면서 이쪽 끼우는 수를 지금 보고 있죠. 예. 끊긴다면 아까는 찔려서 끊기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 돌이 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끼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계속 흙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단수 그 교환하기에는 단수 교환은 못하죠. 안 되는 건가요? 네. 이런 교환은 진짜 프로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수고요. 네. 만약에 흙이 나중에 이런 돌이 온다면 지금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들여다본다는 자리 교환을 해두는 것 또한 좀 우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요. 예. 이것도 지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어디 건너 붙이는 수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발이 있나요? 찔러가면요? 네. 당장은 절묘하게 이게 축이네요. 이쪽을 지금 찌르고 네. 이렇게까지는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끊는 게 백두 선수가 아닙니다. 이쪽을 그렇죠. 끊는 부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후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못한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자리군요. 네. 뭐 치열한 접전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의 바꿔치기가 이뤄졌어요. 네. 역시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좀 바둑이 항상 이렇습니다. 뭔가, 안정적이죠? 네. 서로 큰 이렇게 모양 결정이 많이 안 되고 중앙이 항상 최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가 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그 처음에 AI인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중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하는 걸로 많이 놀랐었잖아요. 네. 그런 것만큼 박정환 구단도 중앙을 좀 남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이 중앙에 대한 감각이 좋은 편이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 기풍적으로 볼 때 뭐 약점이 없고 또 사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잘 두는 바둑인데 장점을 또 하나 꼽자면 저는 대세관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바둑을 네. 좀 넓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바둑판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좀 부분적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분적인 수익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좀 못 볼 때가 많은데 네. 박정환 구단은 AI 나오기 전부터 좀 그런 대세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기사들이 이제 복귀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생각을 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또 바둑리그 같은 팀이다 보니까 함께 네.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사실 박정환 구단은 이번에 같은 팀 되기 전부터 예전에 1인자가 되기 전에 같은 연구실에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이미 잘 뒀어요. 바둑은 굉장히 잘 뒀고 수익기도 다 센데 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방법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는 기사가 있고 음. 또 자기가 항상 이제 뭐 전투를 좋아하면 전투 바둑이 되는데 박정환 구단은 좀 그때부터 이제 골고루 잘 두고 공부도 이제 사활을 푸는 걸 좋아하는 기사가 있고 바둑을 좋아하는 기사가 있고 기본 아보는 걸 네, 기본 좋아하는 아보는 기사가 걸 좋아하는 있고요. 기사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은 다 골고루 한 것 같아요. 만능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박정환 구단이 바둑도 그런 식으로 변한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김지석 구단은 기본 아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활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활 만드는 거 좋아하고 사활 푸는 거 좋아하고 또 바둑 외적으로도 네. 그런 뭐 수학이나 그런 어. 머리 쓰는 그렇게 생각해서 머리 쓰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미도 네. 그 분야가 머리를 쓰는 것만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김지석 구단 평상시에도 이제 게임을 해도 스도쿠나 스도쿠 네. 뭐 그런 머리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스토크도 수익기잖아요. 네. 저는 스도쿠를 뭐 잘하진 못하는데요. 그렇게 좀 머리 아파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하다 마는데 김지석 구단은 그런 쪽에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하고 좀 바둑도 그런 어려운 수익기 바둑 그런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때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이제 온라인 대국도 네. 많이 즐겨 하다 보니까 대국을 많이 하는 기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는 어때요? 예전 같진 못하죠. 예전에는 사실 바둑을 치면 바둑을 넣어서 푼다고 박정환 구단은 그럴 정도로 바둑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인터넷 바둑도 많이 두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인터넷 바둑이 장단점이 있죠. 좀 속기 단련은 많이 되지만 또 좀 경솔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바둑을 줄이고 좀 기보나 컨디션 관리, 운동 이런 쪽으로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또 박정환 구단 정도 되면 이미 바둑 판수가 어느 정도 많습니다. 시합 판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국가대표 리그전도 치르니까요. 네. 박정환 구단은 지금 스케줄이 사실 너무 바빠서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들고 네. 그렇게 평상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럽네요. 참 박정환 구단 바둑을 보면은 형세가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지금도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중앙은 흙이 분명히 두터운 모양이긴 한데 네. 이런 곳에 이제 나가는 약점이 흙도 꽤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럼 흙도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흙을 또 타개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계속 이런 바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정말 머리가 아파요. 네, 그 자리는 좋은 자리이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네, 이곳을 안 두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흙에게 이 자리를 당하게 된다면 네. 나가고요. 또 이곳을 젖혀 이어서 한다면 백이 못 살아 있고 네. 계속 중앙으로 공배만 둬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수로 보입니다. 참 눈에 잘 안 보이는 자리인 것 같은데 네. 다음 수순으로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두텁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런 자리를? 네,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박정원 구단은 좌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요. 네, 지금 그쪽을 공격을 조금 하면서 좌익 쪽 흑돌도 좀 안정을 시키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을 막아두는 것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기분이 좋죠, 이런 곳이 막히면. 그럼 아까와 같이 백이 하중앙 가르고 나가는 자리는 사라지겠어요. 네, 이쪽을 나가는 자리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예. 지금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제는 이곳을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이곳- 잡히는 네. 걸까요?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이 교환을 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이제 이런 곳에 들여다보고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환을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박정희 구단의 생각은 잡는다기보다는 이곳을 이제 두텁게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변 쪽의 흑돌도 아직 미생이고 네. 좌익 쪽의 흑돌도 아직 100% 살아있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두텁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백도 입구자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면 네, 씌워갈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씌워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씌워가는 수는 수익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백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얼추 막는 거 정도만 네. 생각을 했는데. 약점이 많아서 네. 이제 이런 수를 두려면 좀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고 둬야 됩니다. 그냥 아래쪽을 이어둡니다. 네. 그쪽으로 있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흙이 들여다본 자체가 득이 된 거예요? 네, 이곳은 득이에요. 왜 어, 득인가요? 아까 같이 이제 끼워지는 수도 완벽히 방비를 했죠. 이제는 네. 그 외에도 있나요? 그 외에도 사실 이런 어느 정도의 득이냐고는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교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무조건 합니다. 흑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너무 어렵네요. 약간의 백의 탄력을 조금 없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쪽을 일목자로 갈 수도 있고. 혹시 그 안형에 네, 안형을 만드는 급소를 좀 찔러간 네. 맞을까요?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니군요. 네. 제 감이죠. 실제로는 악수일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득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훗날 먼 훗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곳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네. 띄우는 것을 방비한 것도 꽤 큰 거고요. 뭐 앞으로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네. 그 실전을 통해서 배워가면 되겠네요. 그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 봐도 지금 다음에 어딜 둬야 될지 계속 한 수가 어려워요. 항상. 저 같으면 이런 부분에 좀 쉬어가서 네. 두텁게 두고 싶은 모양인데요. 좌변이 아직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은근히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이쪽 부분만 연결이 된다면 하중앙에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예상해봐도 되나요? 네, 예상해 보시죠. 우중앙 나를자. 우중앙 여기인가요? 우변의 변 쪽으로. 여기인가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괜찮나요?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인데 안 둘 것 같아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좌변이 급해요. 흑돌이 좀 얇습니다. 생각보다.
얇아요. 네. 아직 미생이에요. 이쪽 부분을 만약에 선수로 당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쪽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요. 좌변이 지금은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끼어 있는 것도 좀 방지를 해놨고 한 네. 점도 젖혀서 제압이 되어 있고 네. 단단하고 두터운 자리라고 보여졌는데 네.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전체를 못 보는 그런 한 수군요. 이쪽 좌변 쪽이 흙이 막혀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죠. 근데 좌변 쪽이 터져 나오면서 이쪽 한 점이 자연스럽게 가치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좌중앙이 포인트입니다. 오. 지금 이 타이밍에 물어봤다는 게 네. 궁금한데요. 지금 저 찌른 수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교환을 안 하게 된다면 지금은 여기를 깨울 수가 없는 모양이죠, 백이. 이쪽을 깨울 수가 네. 없습니다. 이쪽은 단수를 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이 없다면 끼워서요. 부분적으로 끊기진 않지만 이곳 있는 수를 선수를 당하게 되죠. 네.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수가 오게 된다면 백돌의 안형은 이 한 점이 거의 잡혀 있거든요. 자충이 차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해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해놓고 좌변 이제- 쪽을 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끊어올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갔고요. 중앙 이 다음 한 수가 어딜지. 좀 막막해 보이기는 한데요. 박정환 구단이 어떤 식으로 또 한국 랭킹 1위다운 정리를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박정환 구단과 272kg 8단의 바둑은 중앙의 포인트입니다. 자,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국면인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한 판이네요. 자, 1900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사들이 운영을 해 나갈까요?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